안녕하십니까. 주식전략 도깨비별입니다. 10월 28일 증시 전략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 유럽 증시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 증시 좋았죠. 예, 좋았어요. 생각보다도 더 좋았어요. 기대는 했지만 그 기대가 진짜로 이루어졌다. 자, 어떤 분들은 이재용 부회장 회장이 됐다 이런 소식에 뭐 올라갔다는 말을 하니까 아이고 펀더멘탈이 있으니까 올라가지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뭐 누구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이것저것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돈을 어디 얼마를 투자하겠다. 그 말에 의해서 보답을 한 거잖아요. 회장이 됐으니까 나 뭐 하겠다. 그 말에 이 종목 거기에 관련되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결론은 이유는 그것 때문에 어제 생각보다 더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간밤에 미국 증시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0.61% 상승, S&P는 똑같이 0.61%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1.63% 하락했습니다. 어제 마감 시황글에 나스닥은 분위기가 안 좋다고 말했듯이 역시나 빠졌고 그나마 다우지수가 올라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다우지수가 32,000을 턱걸이는 했어요. 턱걸이는 했는데 다우지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턱걸이 32,000 위에서는 끝나는데 윗꼬리가 또 이렇게 길어요. 윗꼬리가 길고 음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2,000 요 자리에서는 아슬아슬하게 잘 지켜주고는 있지만은 뭔가 좀 불안감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그것이 팽배해지는 그런 구간이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는 매수 이제 금지한 거예요. 왜? 분위기가 애매할 때는 매수 안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매수하면 추격 매수잖아. 어제 시작부터 많이들 올라서 시작하는데 추격 매수잖아. 뭐든지 물건을 싸게 사는 게 좋지 비싸게 사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부터 상승장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어제 사는 게 낫겠죠. 올랐어도. 그러나 아직은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걸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스닥 차트입니다. 전날 윗골이 길고 양봉이지만 윗골이가 길게 끝났고 그냥 음봉으로 쭉 종가가 저가되는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자, 간밤에 애플, 인텔, 아마존 굵직한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애플하고 인텔은 예상치보다는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은 많이 안 좋게 됐습니다. 예상치를 다운했는데도 아마존은 많이 안 좋게 됐어요. 그래 시간에서 지금 10% 이상 하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플은 시간에서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매일매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시각을 봐야 돼요. 자, 도깨비밸류님 여기저기서 나스닥만 보고서 우리 증시를 판단하던데 도깨비밸류님은 한 3주 전부터 이제는 나스닥 보지 말고 다우지수만 보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예, 맞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나스닥은 떨어져도 우리 증시 지금 요 며칠 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스닥 굵직한 회사들은 실적 발표가 끝났어요. 이제 조그만 회사들은 크게 신경 쓸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S&P나 다우존스에 소속된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다우존스는 지금까지 굵직한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버텨왔습니다. 잘 버텨왔는데 흔히 말해서 굴뚝주라 그러죠. 굴뚝주. 철강, 기계 등등 이런 회사들이 실적 발표하는데 생각보다 안 좋다. 그럼 다우지수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그걸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미국으로 치면 나스닥에 들어가요. 기술주기 때문에. 굴뚝주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그만 회사들은 코스닥에 있고 굵직한 큰 회사들은 코스피에 있죠. 그런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중요하다. 그래서 며칠 동안은 관망하는 자세를 보다 굴뚝주들이 실적이 어떻네 이것을 파악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로 증시에서는
금리를 0.75% 올렸습니다. 0.5%가 아니고 0.75. 카나다는 어제 0.5% 올렸는데 유로는 0.75 올렸다. 자, 독일 지수 강보합, 영국 강보합, 프랑스 등은 0.5% 빠졌고요. 그러니 강보합도 있고 약보합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럽 증시는. 자, 미국 증시는 좀 전에 말했듯이 다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자, 일단 우리 증시 어떻게 될 것 같다 이걸 떠나서 오늘도 매수는 안 한다 입니다. 매수는 안 한다.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우리 회원님들도 어떠한 종목 매수할 겁니다 하다가 분위기 보고 다음에 합시다 했는데 요 며칠 보니까 15% 정도 급등했더라고. 15% 정도 아쉽더라고요. 아쉽더라고. 그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냐? 제가 기계 종목들이에요. 이제는 건설 이쪽 주가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요 종목들이 살살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요즘에 잘 간 거예요. 그 종목들이 지금 한 4, 5일 동안 10% 이상 올랐더라고요. 4, 5일 동안.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자, 이래서 종목 패턴을 잘 읽어야 돼요. 종목 패턴을 잘 읽어야 되고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 좀 올랐어요. 어제 좀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6만원 터치를 했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6만원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고 하이닉스가 어제 급락이 나왔는데 그저께 실적 발표했잖아요. 실적 발표하고는 실적 안 좋게 나왔죠. 실적이 안 좋아도 주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10월 달에 8만원 초반에서 9만 6천원까지 올라왔었어요. 이렇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도 하이닉스보다는 덜 올랐고 그리고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호재 이슈가 있었잖아요. 얼마 돈을 풀겠다 이런 호재. 그러기 때문에 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런 날짜를 알기 때문에 언제 뭐가 있고 일반인들부터 제가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를 하고 있겠죠. 그런 거에 의해서 그래 6만원까지는 가겠다 했는데 6만원까지 어제 간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오늘 어제의 하락을 뒤로 하고 반등이 나오느냐 그리고 삼성전자가 6만원 다시 위로 가느냐 이거에 따라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 정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어제 그리고 삼성전자를 떠나서 모든 섹터들이 거의 다 상승을 했어요. 모든 섹터들이 거의 다 상승할 때는 요즘 같은 증시 흐름에 이틀 연속 막 그런 건 없어요. 어제 웬만한 대형주들 보면 자, 이 종목들이에요. 제가 보는 대형주들, 이 종목들, 요 종목들 요런 거. 이 종목들이 22%, 3%, 4%, 5%다 올랐어요, 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장은 아니잖아요. 베어마켓장이지. 그쵸? 상승장이 아닌데 이런 굴뚝주 대형주들이 이틀, 3일 연속으로 막 3, 4%씩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일시적으로 오른 거다. 이렇게 보면서 오늘 장 초반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도 매수는 금지다. 그래서 어제도 매수 금지하라고 한 겁니다. 기존에 들고 있던 것만 올라가면 내 종목 올라간다. 그거에 좋은 거지 신규 매수를 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만히 관망하는 자세로 보고 나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현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수익난 종목이 있다면은 적절한 수량 조절을 하는 게 낫겠죠. 그것은 차익 실현을 해도 괜찮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우지수가 굴뚝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예상치를 다 하회는 해놨지만은 기술주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술주가 예를 들어서 어제 발표한 아마존이 기술주잖아요. 그러면은 아마존, 애플 기술주잖아요. 경기 흐름이 나빠도 그런 종목들은 쓴단 말이야. 아마존, 인터넷으로 물건 사고 이런 걸 한단 말이야. 지갑이 마르면 주문은 덜 하겠죠. 그렇지만 생활 필수품 살려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애플도 휴대폰 고장나면 사야 되고. 그런데
경기가 좋을 때는 고장도 안 났는데 아유 나 이거 바꿔야지 하지만 요즘은 바꿔야 된다는 개념은 없고 사야 된다는 개념, 사야 된다는. 아이고 고장 나서 사야 되네. 그렇죠? 아유 지갑이 두둑할 때는 나 이거 3년 썼는데 에이 신기종으로 바꿔야지 이런단 말이야. 애플이 한 달 전에 그래서 신제품 나왔는데도 제품 가격을 안 올렸잖아요. 신제품 나올 때마다 제품 가격은 업됐어요. 그러나 안 했단 말이에요. 테슬라도 요번에 가격을 다운시켰고 대한민국은 다운 안 시키나 모르겠어요. 현대나 기아차 신차 나오면 무조건 올라가죠. 그런 것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자 그래서 기술주들은 예상치를 많이 다운시켜놔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꽤 많았는데 굴뚝주들은 어떻게 될지는 그것이 감이 아직 안 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굴뚝주를 예측하는 거는 조금 기술주 예측하는 것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도 지켜보고 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것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래서 당분간 며칠 동안 관망을 하자. 저는 이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해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전략 도깨비별이었습니다.